어떤 설비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중국 출장에 와 있습니다. 중국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과 현재 국내 의류 생산 생태계, 봉제 공장의 현황과 앞으로 회생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국내 의류 생산 생태계를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봉제 공장이 의류 생산 생태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1, 2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무너진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이어져 왔던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내 봉제 공장이라던가 의류 생산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탈피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의류 생산은 기술력이 한국이 정말 좋은 편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류 생산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상 잘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정말 인건비가 상승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의류 생산 생태계가 뭐 중국이라던가 베트남, 뭐 일본 이런 데서 이제 뺏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국이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나이키 오더도 했었고 정말 큰 오더들이 많이 했을 만큼 전 세계에서 의류 생산에서 가장 중심지였고 옷을 잘 만든다는 그 브랜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그 황금기를 지나서 공장 사장님들도 나이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전성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임금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가 경쟁을 하지 않고 일본의 이제 어떤 장인 정신에 의해서 제값을 받는다고 하죠.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받더라도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좀 다르다.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국민 정서에서도 일본에서 만든 어떤 메이드 인 재팬은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한국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못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성비 제품 또는 아직까지도 가격 경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공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제품보다는 당연히 쉬운 제품을 정말 많은 수량을 했을 때 돈이 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 현재 상황이 앞으로 쉬운 제품을 누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할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중국만 보더라도 이제는 정말 소량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200장, 300장도 이제 작업이 가능한 수준이 왔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소량으로 제작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제품, 소량, 다품종 이런 생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공장 사장님들께서도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에서도 이제 200장, 300장 쉽게 생산을 해버리는데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성비 또는 쉬운 제품 또는 속도전을 해야 되는 제품에 있어서 굳이 한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공장들을 좀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제품을 갖고 갔을 때 좀 쉬운 제품 없어? 이런 거보다 좀 더 작업하기 편한 거 없어? 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스는 결국에는 곧 한국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각각의 포지션을 봤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그러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남들도 할 수 있는 거, 남들도 하기 쉬운 어떠한 제품 또는 남들도 다 잘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설비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차츰 서서히 몰락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 공장들 가면 사장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어려운 제품 왔는데 이거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죠. 으쌰. 중국 사장님들이라던가 베트남 사장님들은 그러한 스탠스를 많이들 보여주세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한국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제품을 갖고 갔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조금 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에휴,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중국에서 해야겠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장 생산 생태계를 보면 사실 좀 해외 생산과 다르게 국내 생산은 좀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서로가 거래를 할 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떠한 거래 내용, 조건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서로 생산 의뢰를 하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봉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검증이 되지 않은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봉제내가 제일 크긴 하지만 그 봉제내에서 활동하는 공장들 중에서도 이제 잘하는 공장도 있겠지만 좀 좋지 않은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만든 게 사실 스티치웍스 어플이기도 해요. 뭐 하다못해 음식점들도 리뷰를 받고 고칠 점은 고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데 이 의류 생산 생태계에서는 사실 그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공장이 잘하는지 이 공장이 못하는지 또는 이 원단이 좋은지 이 원단집들은 문제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일단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경험해서 이 공장은 쓰지 말아야지가 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굴러가는 것 같아서 사실 스티치웍스에서도 업체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또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의류 생산 생태계가 조금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봉제 공장 사장님들도 한국에서 쉬운 제품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쉬운 제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다 하고요. 중국에서 이제 소량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제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습니다. 소량, 다품종, 어려운 제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대한민국 봉제공장, 의류 생산 생태계 모두 무너질 겁니다. 네, 정말로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생태계 어려운 제품 하셔야 되고요. 소량 다품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산 교류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뭐 스티치웍스라던가 최근에 스비콘이라고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거래 형태들의 어떤 표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만드는데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정리정돈된 어떤 생산 의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중국에서 이렇게 출장하면서 아침에 잠깐 영상을 찍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혹여나 주변 공장 사장님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해서 사장님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